정시 해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 1차식이고 이미 아시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나 y는 아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위에처럼 표현하면 뭐예요? 위에처럼 하는 건 뭐? 표준형. 아래처럼 하면 일반형. 표준형이 좋아? 일반형이 좋아? 표준형이 좋아. 하지만 표준형은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어? 단점이 있어, 표준형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 아무나 얘기해도 돼. 어떤 단점? 어떤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 어떤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 X축의 수직, Y축의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 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단점이 있어. 하지만 얘를 다 쓴다. 우리가 그 단점 알고 쓰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은 이제 좀 나중에 하고 이놈을 봤을 때 이걸 M을 뭐라고 하고요? 기울기. N을 뭐라고 하고? Y절편이라고 한단 말이야. 차근차근 얘기하겠지. 자,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라는 게 뭐야? 기울어진 정도요? 근데 왜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왜 기울어진 정도야? 이걸 하면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가 나온다며. 그치? 이게 왜 기울어진 정도죠? 만약에 나의 몸무게는 채민이 몸무게의 2배다 라고 해봐. 우리가 어떤 몇 배의 관계를 나타낼 때 2배라고 하잖아. 나는 너의 2배. 그럼 누가 기준이야? 채민이가 기준이지. 채민이의 2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채민이 분의 나를 해야 될까? 나 분의 너를 해야 될까? 분수로 표현한다면 누구 분의 누구로 해야 되겠어? 정신 차려. 분모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야. 분모가. 알겠어요? 분모가 기준. 언제나 분수꼴로 얘기할 때 분모가 기준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채민이 분의 나는 2다 라고 쓰는 거라고. 채민이 몸무게 분의 나의 몸무게는 2. 이해돼? 너의 몸무게를 1로 봤을 때 나는 2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눌 때에는 항상 이 분모가 1일 때를 기점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얘가 1만큼 갔을 때 2였어. 어떤 애는 2만큼 갔을 때 3이래. 어떤 애는 3만큼 갔을 때 7이래.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 얘네들 다 1로 만드는 거야. 1만큼 갈 때 얘네들이 y가 얼마큼 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1만큼 가면 2만큼 가고 1만큼 가면 2분의 3만큼 가고 1만큼 가면 얘는 3분의 7만큼 가고 어떤 하나의 숫자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분모를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이 분모로 나눠주면 항상 이게 분모가 1일 때 x 증가량이 1일 때 y의 증가량을 알 수 있다고. 알겠어요? x가 한 칸 갈 때 y가 몇 칸 가는지를 구할 수 있는 게 기울기를 딱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내는 이 기울기만도 제대로 잘 이해하면 기울기가 상당히 되게 많은 걸 가르쳐줘. 그래서 잘 알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기울기가 0이면 x가 한 칸 갈 때 y는 한 칸도 안 갔어. 그쵸?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는 거야? x가 한 칸 갔는데 y가 하나도 안 갔어. 그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얘는 어떻게 하냐고, 얘는 x가 아무것도 안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0일 수 없으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x는 a, y는 b 이렇게 쓰는 것 중에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야. 여기가 0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와. 근데 x는 a, 이놈은 기울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된다. 알겠죠? 기울기 얼마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자, y절편 나왔어요. y절편은 뭘 y절편이라고 하죠? 뭘 y절편이라고 해요? y절편이 뭐지? x가 0일 때 y 값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배우는 애들한테 이거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 너무 쉬운 얘기긴 한데, 자, 다음 중 y절편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다음 중 y절편을 구하세요. 이 y절편 구하세요. 몇 번이야?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선생님들도 혼동해서 쓸 때가 있어. 선생님 물론 알겠지. 선생님들은. 근데 그냥 막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점이 y절편이지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점이라는 건 이거잖아. 그죠? 이 점의 y 좌표가 y절편인 거지.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편의상 우리 그냥 알아들었잖아. 알아먹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여기다가 mx 플러스 0,n 이렇게 쓰지 않잖아. n이라고 쓰잖아. 그냥 당연히 5번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절편 구하시면 되고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 우리가 모든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단점만 빼고는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가 있어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아요. 두 점을 지나는 건 하나로 결정이 되지. 그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하나로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얘기들을 쓰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기울기랑 y절편 알 때 이런 건 쓰면 손 아파. 두 번째,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 세 번째, 두 점을 알 때. 네 번째,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찌 보면 다 같은 얘기야. 뭐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울기 m, y절편 n 그러면 이 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 거니까. 그죠? 자, 기울기 m 한 점 x1, y1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게 어떻게 써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이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맨날 이거 강조해. 직선의 방정식 하면 얘만 알아도 절반은 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어떻게 써요? 물론 y1이 여기 y-y1이라고 써 있어. 근데 넘겨. 왜 맨날 이 식 구해야 돼? 결국엔 넘겨야 되거든? 이렇게 좀 외워놓으라고요. 알겠죠? y는 m의 x-x1 플러스 y1. 두 점은요. 두 점 나오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두 점을 알면 기울기도 구했지. 거기다가 점이 두 개나 있지. 그럼 2번으로 다시 갈 수 있잖아. 같은 얘기야. 4번은요. 4번은 이게 3번이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절편. 두 점을 아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절편이 A이고 B일 때 어떤 얘기를 써요? A분의 X, B분의 Y가 1이다. 이런 식을 쓴다고. 그래서 이걸 알 때 이렇게 쓰는 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게 X절편과 Y절편을 가르쳐 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나오니까 이 네 가지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 이번에는 이놈들을 다 할 수 있으니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보면 만나든 안 만나든 일 텐데, 그치? 만나든 안 만나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치와 평행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렇게 이제 나눠 놓긴 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써보면 y는 두 직선이니까 mx 플러스 n과 y는 m-x, n- 이렇게 했을 때 일치한다? 그럼 둘이 다 같아야 되겠네. 그죠? 같아야 돼요. 평행은요, 기울기만 같아야죠. 이것까지 같으면 일치해버리니까. 아이고, 이것까지 같으면 일치해버리니까.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중에서 특이한 경우가 수직으로 만날 때였단 말이야. 수직으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중에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그래요? 왜요?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y는 mx가 있고 수직인 직선이 있어.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y는 m-x라고 해. 이게 수직이야. 그럼 피타고라스를 하면 돼. 이렇게 여기 어떤 점을 잡아도 되거든. x가 1일 때는 2, 3, 뭐 어떨 때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장 편한 1일 때를 보자는 거야. 이 점 좌표가 1,m이고 이 점 좌표는 1,m'이야. 그러면 OAB라고 잡아놓고 이게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써보자는 거지. 그래서 OA의 제곱, OA의 제곱, OB 제곱이 AB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는 거야. 이해되죠? 문제 없죠? 자, OA 제곱은 1제곱 더하기 M제곱, OB 제곱은 1제곱 더하기 M-제곱, AB 제곱은 1, 1 똑같으니까 M에서 M-만 빼주면 돼. 이렇게 해서 전개를 했더니 얘가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2M, M-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2 더하기 M제곱, M-제곱. 그래서 M제곱, M제곱, M-제곱, M-제곱. M-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M-는 마이너스. 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구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역수하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지. 그죠? 기울기의 역수하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된다고.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일반형일 때도 한번 보자는 거야. 도야, 우리 일치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네? 일치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냥 막 갔다고 하면 안 돼요? 냈다 그냥 막 갔다고. 같은 식인데 네. 그 자체 2배나 3배 했을 때 네. 결국에는 평행하는데 숫자가 다르니까 평행. 평행이 아니라 일치. 일치. 그치. 일치. 그건 왜 그러냐면 는 0이 있기 때문에 는 0.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해도 이 식은 같은 건데 여기는 는 0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y의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얘네들만 비교해도 됐어. 근데 얘네들은 이게 다 달라. 는 0이니까 막 곱해도 된단 말이야.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율이 같은 걸로 따지겠다라는 거지.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다 같으면 일치. 이것도 우리 연립방 정식에서도 했었죠.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중에서 여기만 같고 여기가 다르면 평행. 이건 왜 그래? 왜 그래요? B분의 C. B분의 C니까 B와 C의 비율이 Y열편 관련된 쪽이니까 여기는 달라야지. 그러니까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면 된다. 여기다가 똑같이 얘를 이제 넘겼다는 얘기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그 기울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열심히 풀어줬더니 a 다시는 마이너스 b 다시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넘겨서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술술 나와야 돼요. 내가 계속 말하는 건 뭐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 백지에다가 딱 쓸 수 있어야 돼. 야, 직선의 방정식 좀 써봐라. 옆에 있는 애한테 설명 좀 해줘봐라. 그럼 최소한 30분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야, 처음부터 내가 해볼게. 자, 잘 들어봐. 해가지고. 그 정도 돼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내가 얘기해 주는 것만, 알아요. 저 알죠. 써봐. 그러면 5분이면 끝나. 저 다 썼는데 쓸 거 없는데요. 이러면 모르는 거야. 제대로 잘 해보라고. 이 세 번째는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자, 이거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그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1차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 뭐 1차 아니어도 상관없네요. 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연립방정식 해가 그래프의 교점. 또 하나는 K에 관한 항등식. K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뭐 K 플러스 뭐는 0 만들어 놓고 요게 0 요게 0 이렇게 했지. K에 관한 항등식 나오면 그렇게 했잖아. 우리 지금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는 거야. 그렇다면 두 직선이 어떤 직선이 있냐면요. ax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하고 a 다시 x b 다시 y c 다시는 0이라는 이 두 개의 직선이 있대.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평행하지 않는다면 얘네 둘은 반드시 만나잖아. 물론 일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만나죠. 그럼 만나는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 이 만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말이야. 새로운 직선은 몇 개가 있어요?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쓰자는 거 아니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k를 곱해서 a 다시 x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K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하면 이게 0, 이게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위에 걸 보면. 그죠? 그럼 얘가 0, 얘가 0이라는 건 이 말이지.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는 결국 뭐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이해돼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왜 이겁니까? 라는 얘기가 막 나온 애들도 있단 말이야. 얘도 단점이 하나 있다. 얘도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 직선은요, 이 교점을 치면 무수히 많은 직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직선은 표현을 못해. K 뭘 집어넣어도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즉,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해봐. 이 식이 1번, 얘가 2번식이야. 그러니까 1번식은 표현을 할 수 있어. K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0을 집어넣으면 되지. K 0을 집어넣으면 1번식은 나와. 근데 이 2번식은 여기 죽었다 깨나도 K에다 뭘 대입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니? 2번식은. 그러니까 이놈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놈. 이 하나는.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뭐 K랑 L이랑 이렇게 두 개를 해놨어. 그래서 K가 0이면 K가 0이고 L이 1이면 1번씩 나오고 L이 0이고 K가 1이면 2번씩이 나왔다고. 근데 이걸 두 개 다 문자가 있는 게 싫은 거지. 그래서 나눠져 버렸어. L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나눠버렸어. 여기는 이제 없잖아. 여기는 L분의 K 막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L분의 K라고 한다면 K가 0일 때는 이식 나오지. 근데 L이 0일 때는 이게 나눠졌으니 이게 안 되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 식은 표현할 수가 없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 나오지만 2번 식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렇게 표현해서 푼다라는 소리야. 그럼 어떤 애들이 이제 물어봐. 선생님, 저는 그냥 이 두 직선을 연립해서 실제 교점을 구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세계관이 확장이 돼서 이 개념이 확장이 돼서 원에서도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 그런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지. 처음에 원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거든. 그렇게 풀기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직선에서도 이렇게 풀자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도 했고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 이놈의. 제발 좀 이 선거 그만 좀 와라. 재민아, 그것도 졸음 방지용이냐? 그것도 졸음 방지용. 눈 쏴 해주는 거 아니야? 아, 인공 눈물이야? 왜 울고 그래? 나 너 뭐라고 안 했는데. 자, 봅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는 사실 너네 수준 정도 되면 이게 너희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하나의 직선과 여기 x1, y1이라는 하나의 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막 이렇게 구하는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구하는 사람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셔서 이 점을 h라고 한다면 ah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치?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란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요? 증명한 거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아니면 본 적 있어? 증명? 있어, 없어? 증명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모르겠어. 이거 언제부턴가 내가 막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래. 옛날에 무조건 해줬었는데 너무 빡세서. 어쨌든 D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를 AX, BY, C 쓰고 절대값하고 여기다 이것만 대입하면 되죠. X1, Y1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A점과 H점의 길이 AH를 구하는 게 D의 거리거든. AH 얘를 구하세요 라는 소리거든. A점이 지금 X1, Y1이고 얘를 X2, Y2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X 뭐에서 뭘 뺄까? 뭐에서 뭘 뺄까? 고민이네. 뭐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제곱할 거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H의 길이가. 얘를 또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냐? X2, Y2가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저기다가 쓸 거야. 여기다 써놓을까?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다 할 수 있지요.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할 거냐? 얘랑 얘가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 X2 마이너스 X1, 여기는 X1 빼기 X2를 했는데,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가 뭐가 된다? 이 기울기와 수직이다. 얘 기울기는 뭔데요?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럼 얘는 A분의 B라고 쓸 수 있지.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랑 얘랑 수직, 마이너스 달고 역수.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는데
자리만 바뀐 거예요. 얘랑 얘랑 둘의 자리만 바뀌어. 그럼 A분의 x1 빼기 x2를 B분의 y1 빼기 y2라고 쓰고 얘를 어떤 비례상수 K라고 잡아. 그냥 K라고 잡았을 때 x1 빼기 x2를 AK라고 할 수 있고 y1 빼기 y2를 BK라고 할 수 있으니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식이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그치? 그럼 K제곱으로 묶어 루트 바깥으로 빼내 절대값 K에 루트 A제곱 B제곱 그치? 이제 K만 구하면 되는 거야. K만 구하면 끝. 그래서 X1 말고 X2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X1 말고 X2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게 조금 X2가 X1 더하기 AK고 빼기죠 빼기 더하기를 썼어 Y2가 Y1 빼기 BK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었어. 그럼 A에 X1 빼기 AK B에 Y1 빼기 BK 플러스 C는 0. 그래서 얘를 봤을 때 AX1 BY1 플러스 C가 얘네들은 좀 넘깁시다. A제곱 B제곱 K 요렇게 다 했어. K를 구하려고 해. 얘를 나눠줘. 따라서 K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BY1 플러스 C 얘를 대입했어. 자 그러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다. K가 이거고요. 절대값을 하고 여기다가 루트 A제곱 B제곱을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루트 A제곱 B제곱하고 여기 A제곱 B제곱 약분이 되잖아. 여러분 3분의 1 있고 여기 루트 3이 있어. 약분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루트 A제곱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해.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라고 개념은 좀 이해하고 있으면 완벽하게 쓸 수는 없어도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 아니 저기서 차를 이렇게 틀고 있어. 너 같이 노래 좀 불러줘. 여기 창밖에 대고.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면요. 그럼 매번, 그래. 그래도 방음이 좀 되네. 우리 이제 더워 죽을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많이 나오거든.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의도는 뭐냐면 이제 A점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꼭지점을 뭘로 잡을지는 상관없어. 이렇게 있으면 A를 잡았다고 쳐. A를 잡았으면 우리가 B와 A, B, C의 점의 좌표를 다 가르쳐 줬을 때 말하는 거야. 넓이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우리가 좌표를 가르쳐 줬으니 A점 알고 B, C의 길이 알고 여기 길이를 구해서 우리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B, C의 길이 구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래 놓고 이 A라는 놈과 B, C를 지난 직선과의 점직거를 통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얘가 이제 원하는 바야. 출제자들이 원하는 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세점 좌표가 좀 복잡하다. 그럼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켜. 물론 맨 마지막 단원에 평행 이동이 있지만 어쨌든 원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다 이동을 하면 하나가 원점이 되면 좀 문제 푸는 게 훨씬 좀 수월하다는 거지. 알겠죠? 다 똑같이 이동시켜도 원의 삼각형 넓이는 변함없잖아. 변함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방법이 원래 정석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푸니? 삼각형 넓이 어떻게 풀어? 뭘로 풀어요? 네. 그 이론이 뭐예요? 나중에. 이걸로 푼 거야. 이게 점집거로 푼 거야. 이게. 그걸로 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 넓이 s를 2분의 1 하고 여기다가 그냥 3점이잖아. x1, y1, x2, y2, x3, y3 쓰시고 처음에 썼던 놈을 다시 써. 이거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x2, y2를 쓰고 싶은데요. 상관없어. 그 점은. 근데 그냥 처음에 쓴 점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쓰면 돼. 그래 놓고 우리가 요렇게 곱하셔서 여기다가 x2, y1, x3, y2, x1, y3 이렇게 한 걸 다 더해. 그래 놓고 요렇게 한 거를 뺀다고요. x1, y2, x2, y3 x3, y1 이렇게 절대값 하시면 빼면 이게 바로 신발끈 공식이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풀어. 그래서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더 깊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전 정말 궁금해요. 그럼 나도 따로 얘기해. 그럼 따로 또 가르쳐 줄게. 어쨌든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신발끈처럼 생겼잖아. 어떤 사람은 이걸 재활용해가지고 얘네들 세로로 쓰는 사람도 있어. x1, y1, x2, y2 이렇게 x3, y3 여기다가 x1, y1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쭈르륵 해서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거든. 어쨌든 이렇게도 해요. 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넓이 구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 방법은 잘 나오진 않아. 그래도 알면은 개이득이 될 때가 있어서 설명을 한 번만 할게. 이 지각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점 좌표는 알아. 이 점 좌표도 아는데 다행히도 이 점 좌표도 아는 거야. 이렇게 x축, y축이 평행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점 좌표가 3,-2였어. 근데 여기가 3,4였던 거야. 응? 그리고 여기는 7,9 여기는 -1,2 이랬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넓이 구하래. 이 넓이를 좀 개념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생각해서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로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게 H1, H2인데 이거 두 개를 높이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6 곱하기 높이 얼마? 8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이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H1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H2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걔네들 어차피 더할 거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한 거지. 길이를.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 게 있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직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웬만큼 했고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정도는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원래 또 꼼꼼하게 또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고 하면 잘 하거든? 근데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만약에 4였어. 이 넓이 구하는데 당연히 이제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게 이제 4루트 2잖아. 이게 2루트 2라는 거를 좀 이거가 다 같다는 거를 좀 알고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런 아이디어를 좀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지? 이거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 좀 잘 신경 써서 풀어봐봐. 그러면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살 얘기는 다 했어. 마지막 다 했다고 하고 또 마지막에 왜 나와? 자치 방정식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 자치 얘들이 자치만 나오면 되게 싫어해요. 자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문제들이 다 자치 방정식에서 뭔가 나오고 막 한다는 거를 생각하며 자치를 그냥 놓치면 안 돼. 자치 방정식 문제들을. 원래 그 평면 좌표에서도 자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바이블은 평면 좌표에서보다는 이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 자치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 일반적인 개념은 다 설명을 했고요. 자취라는 건 점들이 계속 움직이는 그 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자치 방정식 나오면 항상 움직이는 점, 동점 P를 A, B 또는 X, Y라고 잡고 이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거나 X와 Y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는 게 자치 방정식의 목적이야. 알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쉬운 문제들은 이제 동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바로바로 그냥 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뭐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A점이 있어. X, X1, Y1이 있단 말이야. 근데 P점이 막 여기 막 움직인대. P점이 막 움직이고 있어. 근데 이 A, P의 중점들을 모아놓은 점들을, 이 점을 Q라고 하고, 이 Q의 자치 방정식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것만 나왔을 때는 동점을 P 하나만 잡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 P도 움직이고 있는데 P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점 Q가 이루는 자치 방정식 물어볼 때가 제일 많아. 이럴 때에는 P점을 A, B라고 잡고 Q점을 X, Y라고 잡아. 그리고 저 옆에다가도 써놨지만 위의 점은 항상 대입한다. 항상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문자만 계속 있으면 너희들이 되게 어려워할 텐데, 그럼 P점을 꼭 대입하세요. 여기다 여기 A, B라고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내가 여기다 A, B를 써버려가지고. X1, Y1이라고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AX1, BY1 플러스 C는 0이다. 이 식은 나중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대입을 해놓고, 하나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A와 P와 Q를 통해서 P와 Q의 관계식을 먼저 또 만들어야 돼요. 이 점이 X, Y면 이게 중점이니까 야, 여기도 X1, Y냐? 미쳤어. 어떻게?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냐? 이게 PQ로 바꿔야겠다. PQ로 바꿨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P 더하기 X1이 X가 되고, 2분의 Q 더하기 Y1이 Y가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 우리가 X1을 2X-P, Y1을 2Y-Q를 어디다가 대입?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지. 항상 이렇게 자치 문제는 이렇게 푸는 아이디어가 제일 많아. 이렇게 푸는 게.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꿀팁이 있어요. 어떤 꿀팁이 있냐면,
한 점을 지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하고 이 한 점에서 중점을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평행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 이 직선하고 평행하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얘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알았지. 그 다음 얘와 어떤 한 점 잡아서 중점만 구하면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건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해. 자, 빨리 마무리할게. 이제 두 가지 얘기만 하면 돼. 자취방정식에서 우리가 A점과 B점이 있을 때 AB를 3분의 AB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A와 B로부터 PA와 PB가 같게 되는 이런 P들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선분의 이렇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자치를 구하시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정석에 잘 나와 이거. 정석에 잘 나와 있어. 그리고 각이 있는데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어요. 이런 각이 있잖아. 이런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어. 각의 이등분선. 각을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나오면 이로는 각의 이등분선. 이런 얘기들 나오면 우리가 얘는 뭐로 구하느냐? 이 한 점을 P라고 잡은 다음에 이 점짓거 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라고 푸는 거야.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우리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얘기랑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은 기본으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자취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면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직선 방정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